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윤지호, 특별하게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연준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네. 상단이 5.5%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올릴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뭐 파월 의장 말대로 따라야겠죠. 제가 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결국 그 소위 코어 인플레, 예. 코어 인플레가 좀 잡혀야 되는 건데 예. 사실 그걸 떠나서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뭐 제로 금리,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너무 낮아져가지고 예. 제로 금리로 가는 상황.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제로 금리가 가능했던 거는 중국이 싸게 물건을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소위 차이 아메리카 시대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그전에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를 우리가 3년 전에는 막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마저도 어쩌면 장기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야. 이게 뭘까? 밑에서 크게 보면 소위 인플레이션이라는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인플레가 악성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까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겠죠. 예.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결국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의존이 높은 기업, 저 부채가 많은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부채가 많은 개인들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겠네요. 근데 반면에 자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 때문에 돈을 더 벌 것이고. 그렇죠.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라틴어에서 유래했지만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물건이 비싸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원래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이거는 가치 보관 기능의 상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올해 투자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죠? 채권 투자하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제 가끔 나와서 올해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니 미국채 10년이 4%인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캐리 그렇게 해서 들고 가서 이자 받는 거잖아요. 예. 언제 채권 투자가 캐리만 갖고 했나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렇죠. 저희 자본 차이, 캐피탈 게인이 생기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연준이 아까 이제 첫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 예. 2%대 인플레 물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내년에도 올까요? 내년에도 올까? 쉽지 않고 뭐 그러니까 파월이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금리 낮추는 걸 굉장히 뒤로 미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금리에 유지되고 인플레가 과거처럼 확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식은 좋고 나쁘냐, 부동산은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예. 참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예.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욕하고 맨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입지 좋은데. 예, 입지 좋은데. 욕하고 막 이런 지역은 부동산이 비싸다고 욕하는 지역은 잘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지역은 무관심 지역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 그리고 고금리 또는 중고금리라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에서 5% 또는 4%대가 내년까지 될 가능성. 그랬을 때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저희가 무슨 뭐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뭐 경제학자도 아닌 입장에서 시장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 생각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에 최선을 가는 거냐. 저는 아까 방금 전에 최 기자님께 답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과거보다 높아진 금리 플러스 저성장.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높은 그러니까 성장 낮은 거 말고 그렇죠. 높은 성장에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도
더 몰리는 지역만 투자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예. 슬픈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방송 나와서 이런 말하면서 저도 참 민망해요. 예. 좀 이게 올바른 거냐 물어보시면 올바르지 않죠. 근데 자본의 탐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흐름은 굉장히 가속화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일반화시키는 오류입니다. 부동산은 좋다 나쁘다, 주식은 좋다 나쁘다.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성장성에 주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또는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예.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의 예.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가치 상승을 바르고 내 현금과 시간을 투입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기서 다 헷갈리는 게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 예.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싼 게 가치 있다 보는 거고 예. 어쩔 때 그렇게 맞을 때도 있죠. 우리가 1992년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처음에 허용됐을 때는 그냥 PER로 낮은 것들, PBR로 낮은 거 사면 됐었어요. 예, 그렇죠. 쌌으니까. 자산주, 가치주. 그렇죠. 지금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애플의 상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아마존은 어떻게 설명하고 엔비디아는 어떻게 설명하고 테슬라는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서 구조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예. 국내에서도 바람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성장이 언제 답보되지 않은 주식들은 뭐 추풍나처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결국은 아까 가치라는 게 여기서의 가치라는 거는 예. 과거부터 무조건 싸다 갖고는 안 되고 예. 뭐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산업에 연동되어 있거나 뭐 이러한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권 시장에 요즘 뭐 기자님 우스갯소리가 또 돌아요. 우리가 2011년에 10년인가 여름에 PDR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나와서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고.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그때 막 논란거리가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 드림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예. 소위 무형제 경제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적재산권 관련된 요즘 것들. 예. 여의도에 PLR이 나옵니다. PAR? PLR. PLR? 예. 프라이스 리튬 레이쇼. 그러니까 이 리튬 생태계에 어느 정도 노출되니까 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우리 노답처럼 술자리 받아 가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을 조크로 비아냥만 거리는 우리 세컨스님으로 날 것이냐. 예. 사실은 성장을 어디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디 있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네. 지금은 결국 미래에 어쩌면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곳들 그런 곳 쪽으로 철저하게 시장에 관심을 쏠리고 있고요. 프라이스 리튬 레이쇼. 뭐 이거는 예. 뭐 아침에 예. 뭐 아침에 심각한 얘기보다는 좀 재밌는데요. 예. 근데 아까 키워드가 또다시 나왔는데 네.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죠. 근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네. 생산활동 인구는 뭐 예전부터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마켓도 네. 조금씩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구조적 성장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네. 한국에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올해 예. 기자님이 오랜만에 뵀는데 예. 연초에 진짜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뭐 리서치를 좀 떠나서 예. 이제 리테일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더 대중적으로 다가서는 강연 자리 같은 데 가면 예. 제가 많이 강조했던 섹터 중에 조선주가 있었어요. 조선주가 다시? 그러니까 왜 중국이 이런데 조선주를 얘기하시냐 이랬는데 네. 간단하죠. 결국 미국과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전 세계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시면 뭐 미국이 70년대 엄청 높았다가 네. 중국이 한 30%가 넘었었는데 지금 2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갈라선다는 거는 쉽게 봉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죠? 미국이 갑자기 가스 터미널을 엄청 줘요. 가스를 수출해야 되니까. 이건 뭐 데이터로 다 나와요. 그러면 왜 가스를 수출하려 할까요? 이제 중동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LNG. 자기네 가스를 갖다 옮겨야 돼요. 한국을 갖다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엄청 수출 받고 왔다 갔다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주만 산 것만 보시지만 갑자기 우리나라의 기계 업종들이 엄청 좋아요.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굉장히 협력하던 소위 생산과 소비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던 시대에는 어쩌면 중국에 맡겨놨던 영역 광산 자원 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미국이 직접 나서는 거 전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굴삭 회사들이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지죠. 조선과 기계 업종은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랬죠. 주가가 왜 올라오는 거죠? 중국이 좋아져서 올라오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더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위 K-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K-팝 하면 중국
멤버를 뭐 과거에 보면 뭐죠 그 중국 멤버를 항상 멤버에 넣어서 했어요. 아 맞아.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뭐 블랙핑크에는 베트남 멤버가 태국 멤버가 들어가 있고 하이브에서는 중국 멤버를 아예 제외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됩니다. 자동차 업종도 야 중국에서 자동차 안 팔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었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관을 배제해라. 가치관 배제하시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응한 기업은 소위 적응한 기업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면세점을 고집하던 백화점들은 그냥 추풍나처럼 지금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대표적 화장품 기업들도 결국 시장 다변화에 실패하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지 투자를 굳이 어떤 양극단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는 누가 뭐래도 만약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좋으면 2차 전지에 한국이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IRA 법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의 수출 기업에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없었다면 그쪽으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중국을 또 제어할 수 있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꼭 미국의 그런 뭐 우산 안에 들어가야 되냐. 이건 다른 논쟁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IRA 법안 때문에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는 거고 반도체도 가는 거고 2차 전지도 미국의 캐파 증설 때문이에요. 이게 단점 게 라면 업체 아닙니까? 라면 업체 보면 농심이 언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깜짝 놀라요. 그렇죠. 농심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라면 많이 쓸지 몰랐잖아요. 음식료 업종에서도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뭐 먹냐가 훨씬 중요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중국 외 지역이 뭘 먹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국 제품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서방 진영에 확실히 팔 수 있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성이 좀 있다 여전히. 매우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만 약간 뭐 언제 미국이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점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반도체가 이대로 놔뒀다면 반도체마저도 중국의 추월을 당할 여지가 있었고 조선은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희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간 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참 이게 슬픈 얘기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나는데 고용이 너무 좋다. 서비스고 아니에요. 미국엔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공장을 미국에다 저렇게 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쨌든 뭐 미국이 협박해서 모든 공장을 담당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이든 한국이든 그쪽으로 그냥 이전시켜 버리니까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겠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미국의 실질 임금이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겼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히 표현해요. 인플레이션 이겼다는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방금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니 뭐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제금이 플러스로 돌고 있는데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뭐냐 정의하면 기술적 의미는 두 분기 영선 마이너스 성장이다.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MBI라고 미국에서 항상 지나고 나서 그걸 왜 하냐면 지나고 나서 그때가 경기 침체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전미 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작년에 아마 미국이 경기적인 좀 바닥을 찍었다고 이미 찍었다.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시는 상당히 긍정이고 그러니까 증시의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이 난 게 뭐냐면 부동산은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정책 변수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이 누건 뭐 요새 뭐 2차 전지 열풍이 문제 있다 하지만 돈이 갈 데가 없어 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주식 투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긍정적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회수를 못 합니까? 미국이 양적 긴축은 못 합니까? 금리는 올릴지라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사실 경제학자분이 들으시면 뭐 저 시장에 있는 이상한 사람 나 헛소리 한다 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신성시하는 장단기 금리잘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을 우리가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는 거는 대출이 안 될 거로 봐서예요. 그렇죠. 미국의 대출 보십시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가 뭐 이건 제가 뭐 거대 담론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만이란 돈을 풀었는데 네. 거기서 10을 회수한다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상황은 그런 10, 상황이지. 20만 회수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발작적 징을 보내면 이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또 스탑해버리지. 뭐 자본주의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사회주의에 남아있는 어떤 종주국인 중국마저도 부채 문제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면 경제가 완전히 마시가 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저는 부채라는 것을 갖다가 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부채를 터트려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종말론이 오겠죠. 예. 자본주의가 망하거나 예. 중국이 망하거나 예. 한국의 가계부채가 망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저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낮다 보는 거죠. 부채 문제 해결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게 뭐 그걸 꼭 선택한 건 아닌데 예. 굳이 그걸 싫어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올라간 비용만큼 가격 전가를 가능한 기업들 좋아하겠죠. 않을까요? 그게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럼 당연히 반면에 올라오는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기업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채를 많이 갖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부동산을 뺏기는 상황까지 몰리겠지만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더 좋은 부동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옳다 그러다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전개돼야 될 상황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듣기로 들어보십시오. 예, 경제합시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수월하게 출근하고 계실 텐데요. 휴가철이라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부고속